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저번 시간에 오늘 할 거는 이제 4.19 혁명인데 우리가 앞번 시간 했는 걸 봅시다. 한번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죠, 그죠? 네.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 이제 어떤가 이 정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거 보면 뭐 사회주의 계열, 뭐 민족주의 계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저기 이제 그러니까 모스코바 이제 삼국 외상 회의에서 그지 이렇게 이게 뭐 남한 이걸 뭐 이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러니까 막 이렇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서로 막 격렬하게 대립했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서 뭔가 조금 중도 계열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분열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것도 있었고, 또 그지 또 그러다가 또 또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또 있었고, 그러다가 1차 결렬되고 2차 결렬되고, 그래도 도저히 이게 결판이 안 나니까 어떻게 유엔으로 보냈다 그랬지. 유엔으로 어떻게 이제 이걸 보냈는데 유엔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러면 남한, 북한 인구에 비례해서 총선거를 실시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남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 북한 쪽이 불리해지니까 자기들이 그걸 거부했다고 했어. 거부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러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이승만 쪽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김구수님 쪽은 안 된다.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가 분단되면 할 수 없다. 어떻게든 무조건 하나의 정부로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막 외치다가 그럼 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오겠다 해서 이렇게 남북 협상이란 것도 그지 이렇게 일어났다 했지, 그지. 그렇지만 이게 별 성과 없이 이렇게 허주부지되고 결국 1948년 이제 8월 일단은 처음에 이제 5월 10일 날 남한만의 총선거가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제 열렸다 그랬어. 그렇지? 이거는 뭘 뽑기 위한 선거냐 그러면 국회의원들,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들, 그걸 또 우리가 재헌국회, 재헌이란 말이 헌법을 만들다는 말이거든. 이제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선거가 여기에,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이제 총선거가 열렸단 말이지. 근데 이때는 그 김구 선생님 쪽에 그쪽 계열은 이 국회의원 선거에 아예 참여하지를 않아버렸어. 왜? 내가 이게 참여하는 순간에 그냥 남한만의 어떤 정부를 갖다가 만드는 걸 내가 동조한다는 의미가 돼버리니까 아예 그냥 그 김구 선생님의 그런 민족주의자 계열은 여기에 선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 주로 이승만 쪽에 남한만의 정부를 갖다가 수립해야 된다는 그 이승만 쪽의 계열의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쪽이었지. 이승만 쪽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을 했어. 그러니까 누가 당연히 대통령이 되겠어? 이승만이 당연히 이제 초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그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어요. 이렇게 이제 수립이 이제 되고, 여기서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일단은 법들을 만들지. 친일파를 갖다가 이제 처벌해야 된다. 그런 게 반민특위라든지 또 농지개혁, 이게 일본인들 지주들의 땅을 갖다가 이제 그거를 다 이게 농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거를 분배해가지고 땅을 갖다가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농지개혁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법을 만들어서 뭔가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1950년 6월 25일 날 바로
6.25 전쟁이 그지? 6.25 전쟁이 벌어지게 돼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해오고 그 서울을 갖다가 불과 사흘 만에 예, 뺏겨버리고 그리고 이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는 그냥 국민들에게 녹음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군이 잘 막아내고 있다. 국민들은 동요하지 마라.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그거를 홍보하는 바람에 이게 시민들은 그냥 그 말만 믿고 그냥 피난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군이 막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피난을 갖다가 가려고 막 짐을 싸들고 했는데 그렇게 한강 이제 이렇게 다리를 갖다가 이제 북한군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강 다리를 폭발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북한군은 밑으로 계속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우리 남한 땅을 점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우리가 수도가 서울에서 이제 대전에서 다시 또 안 되니까 부산으로 이렇게 갔고 그렇게 6.25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자 이걸 미국 측에서는 그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그 뒤에 있는 세력인 소련을 갖다가 엄청 비난하면서 당장 전쟁을 멈추어라 라고 했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미국의 주도하에 열어가지고 남한 쪽에다가 유엔군을 바로 지원해야 된다. 고 해서 이렇게 부산 쪽으로 유엔군이 들어오고 그래서 밀고 나가다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양쪽에서 이렇게 딱 막아버려가지고 이제 북한군을 격퇴시키고 이제 다시금 밀고 올라갔다 그랬지. 쭉쭉쭉쭉 밀고 올라가서 거의 압록강까지, 압록강 거의 우리 한반도의 거의 90%까지를 다 미군과 우리 국군이 다 올라가서 이제 곧 통일이 된다. 정말 통일이 된다라고 했던 찰나에 중국에서 중공군이 이렇게 대량 엄청난 이 병력을 이끌고 밀려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거기서 또 밀려가지고 또 밀리고 또 올라가고 밀리고 올라가기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38선 부근에서 격렬한 어떤 이제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났고 그런 와중에 휴전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미국과 소련이 오케이 휴전하자라고 했지만 이제 그게 휴전하는 그 기간도 벌써 거의 한 2년 동안이나 그냥 그렇게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이나 휴전하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전쟁은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1953년도에 이제 휴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휴전인 채로 이렇게 살고 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휴전.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이게 그 6.25 전쟁 이전에 이 1950년 5월 달에 이게 1950년 5월경에 국회의원 선거가 한 번 있었어. 국회의원 선거가. 왜냐니까 이때 이 국회의원 선거 임기가 2년이었거든. 2년이어가지고 48년이니까 다시 그 1950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번 더 있었던 거야.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그러면 근데 이때는 보니까 뭐야? 이때는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승만 계열이 많이 이제 참여를 했다 했잖아. 근데 이때는 이제는 그 민족주의 계열도 여러 명의 그런 정치가들이 이제 참여를 했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이 이승만 쪽의 계열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바로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한 달 뒤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6.25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임기가 1952년 8월에 이제 1952년
8월 달에 임기가 끝난단 말이야.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4년이기 때문에, 그지? 48년에 초대통령이요 됐으니까 4 다음에 52년이잖아. 52년에 이제 8월에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또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 우리가 보면 휴전이 1953년에 일어나. 근데 이 52년 되니까 이제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었단 말이야. 응? 알겠어? 근데 이때 이제 그때 실시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제 이게 우리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때에 국회의원 우리가 제가 50년에 6.25년 전에 국회 선거 있었잖아. 이때 이제 이게 이승만 계열이 과반수를 차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또 이 6.25 또 이제 전쟁 때 보여준 이승만의 모습들은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승만이 195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당선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자기는 또 대통령을 하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개헌을 해버려. 개헌을. 즉 헌법을 바꿔버려.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국회의원이 뽑는 간접선거에서 국민들이 뽑는 직접선거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발췌개헌이라고 그래. 1952년, 그때가 1952년 몇 월 달이지?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개헌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발췌개헌. 그러니까 딴 거는 다 놔두고 다른 거는 다 놔두고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접 선거에서 이제 국민들이 뽑는 직접 선거로 바꾸는 것만 그것만 콕 집어서 했다 해서 발췌개헌이라고 한 거야. 근데 그러면 이 개헌은 누가 하냐면 국회의원들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바꿔주겠어? 안 바꿔줄 거잖아. 그래서 이 이승만이 한 거는 뭐냐면 군인과 경찰을 동원시켜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협박을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부산에 임시 수도였는데 그 부산에 임시 국회가 있었거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경찰과 이 군인들을 무기를 든 동원을 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갖은 협박을 해가지고 그 개헌에 찬성하게끔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할 수 없이 그 개헌에 찬성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 그래서 이때는 발췌개헌이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간접 선거 또는 간선제라고 하는데, 간선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는 선거가 아닌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 뽑는 거를 간접 선거, 이걸 우리가 이제 직접 선거 이거를 또는 직선제라고 해. 직선제. 이렇게 발췌개헌 때 이게 바뀌어 버렸단 말이야. 근데 왜냐면 국민들은 아직 이 정보에 많이 어둡고, 그리고 이게 전쟁 중인데 대통령이 바뀌면 불안하다. 또 그걸 이승만은 엄청 홍보를 했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미국이 빠져버린다. 내가 내가 대통령이 돼야만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거기에 이제 국민들은 그래 하면서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 그 도망친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된 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952년 8월에 했던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역시 이승만이 당선이 돼버려.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됐단 말이지. 이승만이. 그때 이제 이 이승만이 자유당이라는 걸 만들어. 자유당이라는 자기가 이제 자기를 완전히 이게 지지하는 핵심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유당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폭력배들, 정치 깡패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반대파들을 갖다 그냥 막 가차없이 그냥 이렇게 막 테러를 가하고 막 폭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보면 발췌견 6.25 전쟁 직전에 50년 5월 30일에 총선거가 있었고, 이때 이승만 지지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지, 그지? 그 다음에 내용은,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간접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해서 대통령 선거를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제로 개헌을 실시를 했다. 이런 이제 말이지. 그러니까 이승만은 오로지 자기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제일 옳다.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나 외에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어떤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이 엘리트주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런 국회의원들을 협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위법적인 불법적인 이런 개헌을 실시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1953년에 이제 휴전이 돼요. 이렇게 휴전이 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52년에 그지? 아까 1952년에 여기 우리 요 사이에 1950년에 이제 이게요. 그러니까 국회 선거가 있었다 그지? 국회 선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임기가 4년제로 바뀌었어. 이때는 임기가 2년인데 이때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제로 바뀌었어. 그러면 또 언제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돼? 1954년이지, 그지? 54년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53년에 이제 3대, 그러니까 1대 국회의원, 이때가 2대 국회의원, 54년에 이제 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단 말이야.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선거에서 이제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게 자유당의 후보들이 대거 이제 이게 당선이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자유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돼. 대거 이제 이게 당선되어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보면 여당, 야당 알지, 그지?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쪽의 당을 여당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편을 우리가 야당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 이제 이게 다수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차지하게 된 거야. 이때도 어떻게 이제 다수를 차지하게 됐냐 그러면 아까 말한 정치 깡패들이 해가지고 뭐냐면 상대방에서 이게 후보자의 서류를 못 내게끔 온갖 방해 공작을 낸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후보들이 이제 이렇게 뭐 서류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후보자 이렇게 낼 거잖아. 그럼 거기서 가다가 그냥 괜히 그냥 시비를 걸어가지고 말이야.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냥 그 외에 이게 경찰서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가서 경찰도 일부러 시간을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그 기한 내에 이 서류가 이제 아예 입후보조차 못하게 한다든지, 알겠어? 아니면 서류 내려갔는데 그 서류 받는 공무원이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 어디 갔어요? 물어보면, 어디 나갔는데요? 이 서류 내야 되는데요? 그거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서류를 안 받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이 불법이 자행돼가지고 거의 보면 이제 자유당 후보들만이 이제 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유당 후보가 이게 자기들이 이게 대거 당선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인 거야. 참 이런 웃기지, 그지?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렇게 야당의 자기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게 많아지니까 이승만은 원래 우리가 이 처음 헌법에서 뭐냐 그러면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2번밖에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두 번밖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언제 됐어? 52년이면 됐으니까 1956년에 또 선거가 있단 말이야. 네. 응? 56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야. 이때는 자기가 이제 아예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헌법상으로는 두 번밖에 안 되게 됐기 때문에. 이게 넣을 수가 없거든. 자기는 또 하고 싶은 거야,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원도 자기들이 많아. 그러면 또 헌법을 또 바꾸면 되겠네? 또 생각을 한 거야. 뭐 자기 멋대로 그냥 헌법을 그냥 바꾸는 거야, 이승만은. 그래가지고 1954년에 또 헌법을 한 번 더 바꿔버려요. 이게 바로 4.4.5입 개헌이라는 건데, 1954년에 있었던 건데, 이때는 뭐냐면 이제 이승만은 이제 굉장히 안심한 거지. 자기들 파가 이제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에 놓은 안건은 뭐냐 그러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번까지 할 수 있다. 이 문항을 이제 집어 이제 넣은 거야. 알겠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렇게 이제 3번까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3번이 아니고 이제 아예 그냥 이게 2번 제한을 없애버린다. 2번의 제한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그런 문구를 갖다가 넣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쉽게 개헌이 될 줄 알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국회의원 수가 203명이었대. 그럼 203명 중에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 보면 135명.33333이 나와. 그럼 이게 이제 통과되려고 그러면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돼? 그럼 당연히 136명이 돼야만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0.3333은 이제 물론 한 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 135분 안은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근데 이게 이제 찬성수가 딱 135명이 딱 넣어버린 거야. 이승만이 너무 방심했던 거지. 자기들 쪽 자유당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난리 난 거야. 135명? 그래서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거는 부결이다. 부결이라는 거는 그렇게 헌법을 못 바꾼다. 그런 거였는데 이 이승만 쪽에서는 이 이제 서울대 수학 교수까지 불러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하기를 자 0.33333은 한 명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4 이하는 버리고 5 이하는 올린다. 그러니까 135.51이나 했으면 위로 올려서 136명이 맞겠지만은 5 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135명이 맞다. 이렇게 우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헌법을 통과시켜버려. 이걸 바로 이제 4.4.5입 개헌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래서 또 이제 개헌이 이제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헌법상 이제 이승만은 몇 번이고 이제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초대 대통령 안에서 이제 제한을 없애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몇 번이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헌법이 마련이 돼버린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1956년에 당연히 또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1대지 1대 또 여기 2대 여기가 이제 3대겠지, 그지? 이제는 이가 이제 이렇게 3대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56년에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어? 사람 분위기가 이게 이승만한테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조금 좋은 쪽으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좀 안 노겠지, 그지? 아무래도 그지? 너무 어떡해, 이게 막 오래 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막 이게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야당 쪽에 근데 이때는 이제 이 이승만이 모든 이게 공무원들을 동원시키고 또 모든 어떤 이제 이게 경찰력을 다 동원시키고 또 깡패들을 동원시키고 다 동원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선거를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 쪽에 어떤 이제 이게 이 후보자도 인기도 올라가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만 강력한 이승만의 라이벌이었던 야당 대통령 후보자가 그냥 급사를 해버려. 죽어버려. 그냥 이렇게. 이건 어떻게 이제 이게는 암살이 아니고 암살은 아니라고 해. 그냥 어떻게 그냥 뭐 몸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이렇게 왔는지 해가지고 그냥 선거를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갑자기 야당 대통령 후보가 이제 죽어버린다고. 이제 신익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승만과 이제 신익희인데 갑자기 사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승만 자기가 이제 이때는 또 뭐냐면 법이 한 번 야당 후보가 된 사람을 또다시 또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을 야당 후보로 올릴 수가 없게끔 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후보자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야. 물론 그 외에 이제 아주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 몇 명 있긴 있지. 이러면 이제 아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아주 이제 손쉽게 또 제3대 대통령으로 또 당선이 돼버렸어. 근데 이때는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정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 밑에 이제 국무총리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가 있잖아. 그때는 이제 부통령이 있었어. 부통령. 부통령이 있는데 얘기가 이걸 각각 선거를 해. 대통령 선거 따로 하고 부통령 선거를 따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부통령에는 이제 그나마 사람들이 자유당 쪽으로 안 밀어주고 야당 쪽으로 해서 장면이라는 야당 지도자가 이제 이게 부통령이 되는 거야. 자, 장면이라는 사람 이름이야. 장면.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보면 그래 4.4 5.18 개헌 보면 초대 대통령 안에서 중임 제안을 철폐하는 개헌을 추진했고 개헌안이 통과됐고 그리고 이제 장기 집권 독재의 이제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4.19 혁명 1950년대 그리고 이제 이때는 또 보니까 뭐냐니까 우리는 이제는 미국이 이제 이전까지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근데 이걸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냥 공짜로 도와줬는데 이제부터는 미국도 이제 그냥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공짜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위기가 왔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고 실업자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또 이승만 정부였던 그런 독재와 어떤 그런 부정부패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고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지. 이렇게 되어 있었다가 그래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56년에는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먹지. 해먹고 그러다가 또 다음 선거인 1960년에 또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또 이게 참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랄까. 또 강력한 야당 라이벌 대통령 후보가 또 한 달 또 안 남기고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급사를 해버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는 이게 원래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미국에 이제 이거를 치료차 위가 안 좋아서 미국에 이제 치료차 미국에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아무튼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이렇게 또 뭐 급사를 했다고 해. 그러니까 또 이승만에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때 이제 이승만의 나이가 85세야. 85살이야.
이때에 이제 조병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조병옥이라는 분이 이제 죽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통령이 문제인 거야. 부통령. 부통령이 이제 이게 자유당 쪽에서는 이기붕이라는 사람이고 이기붕. 그리고 역시 또 부통령은 장면이었어. 장면이 나왔단 말이지. 아까 여기 이 앞에 3대에서 부통령을 했던 장면이 다시 4대에 또 이제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이때 문제는 뭐냐니까 이 이제 이승만이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 85세잖아.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을 이 나이야. 그럼 이승만이 죽게 되면 대통령직을 누가 이어받느냐 하면 부통령이 이어받게 돼 있어. 그래 되면 만약에 이게 임기 중에 이승만이 죽어버리면 장면이 이어받으면 장면은 야당이란 말이지. 이 이승만과 반대파란 말이야. 그래 되면 이승만이 온갖 부정비리와 그걸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부통령도 자기 쪽으로 이거를 당선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 대통령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근데 이게 이기붕 이 자기 쪽에 부통령을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실로 어마무시한 부정선거에 최결정판 더 이상의 부정선거는 없다 할 정도로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주면 이때가 보면 이제 이렇게 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 농촌 사람들한테 고무신을 선물을 하고 막걸리를 막 이제 사다주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내가 돈을 받고 하면 내가 얻어먹었으면 또 그냥 거기서 이제 해줘야지. 그래도 이게 먹고 안 찍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3인조 선거니 5인조 선거니 이런 게 있었어. 왜냐하면 3명씩 같이 투표소에 들어가. 원래 투표소는 1명씩 비밀 투표잖아.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3명이 그냥 들어가. 그래서 서로 누굴 찍는 걸 감시를 해. 또는 5명이 동시에 들어가. 그래서 누구 찍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걸 해서 그 중에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이 이기붕을 찍기로 했으면 이기붕을 갖다가 이승만 이기붕을 갖다가 찍는 걸 서로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지. 이것도 모자라서 한 명이 표를 한 20표 정도를 들고 가. 그 전에 이제 표를 미리 받아 놓은 거지. 당당당당당당당당당 찍었고 이렇게 그냥 통에다 투표함에 넣어버리는 거지. 이것도 모자라서 미리 이제 이 투표함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기붕과 이승만이 있는 표가 있는 그 투표함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실제 있는 그 투표함에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막 이게 실제로 하는 걸 갖다가 그냥 불태워 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이게 이 야당의 이제 이 관계자들한테 몇 번이나 들켜 막 항의를 해. 이게 무슨 막 부정선거를 항의해도 그냥 거기에 이제 이게 공무원들이 그걸 정확하게 이거를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데 다 그냥 모르세요. 나 안 받고 모르겠고. 당연히 모든 공무원들은 이승만 쪽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개표를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 마을 인구수보다 이기붕 이승만 표가 더 나오는 100명이 찍는데 한 150표가 나오는 이런 일도 막 일어나는 거야. 표수가 너무 많은 거야. 막 저끼리 막 충성 이제 이게 경쟁해가지고 막 무조건 표가 나와야 된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이제 전국에 개표 현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도 이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야, 표 없애. 우리 표 줄여. 이런 일도 발생하고 이게 바로 이제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선거였단 말이지. 온갖 부정선거에 이게 총결정체 이런 부정선거 하니까 마산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이 부정선거 이거는 선거가 아니다 라고 학생들 주도를 해가지고 막 이제 시위가 일어났어. 거기다 일부 또 이제 시민들도 같이 합세하고
거기다 대고 이제 경찰들이 그거를 진압하다가 체류탄을 쏘고 안 되니까 실탄을 쏴버린 거야. 여기서 시민이 한 7명인가가 이렇게 이제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아무튼 아주 이제 강경하게 막 진압을 해버렸어. 그냥 뭐 눌러가지고 막.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여기 뭐냐면 저기 보면 마산에 보면 마산 상고라고 있다. 마산 상고. 지금은 마산 하포고로 돼 있어. 이름이 지금은 마산 하포고로 이름을 바꾸었거든. 하포고등학교 바꿨는데 예전에 마산 상고인데 여기 이제 전주에 사는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김주열이라는 학생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 쳐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거든. 그러니까 예비 고1이야. 예비 고1. 이 이제 예비 고1인데 예비 고1이야. 고1. 고1인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마산에 이제 이게 사물초니까 이제 그 어떤 학교 일 때문에 이제 마산에 이제 왔다가 얘가 실종이요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실종이 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전주에 있던 김주열의 부모와 이제 온갖 친척들이 마산에 와가지고 막 우리 애가 없어졌다 찾아달라 해가지고 혹시 어떻게 그래 그때 시위 쓸려가지고 뭐 죽은 게 아니니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마산 시민들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애를 이제 이게 막 이제 찾기 시작했어. 애가 없어. 그러다가 4월 11일 날에 갑자기 마산 앞바다에서 뭐가 하나가 둥 하고 이제 떠올란 거야. 건져 보니까 김주열 학생의 이제 시체였는데 눈에 이게 체류탄이 이제 눈에 그대로 그냥 이게 박힌 채 죽어 있었던 거야. 원래 이제 우리가 체류탄은 하늘 보고 이렇게 뽕 하고 하늘에서 펑 터져서 이렇게 막 매캐한 연기 내는데 이 경찰들이 앞에다 대놓고 바로 쏴버린 거야. 여기 안에서 연기 이렇게. 이렇게 박힌 채로 연기가 안으로 들어와요. 아니 이게 그 박혀버리면 그냥 적사지 그냥. 그러니까 박히면 그 연기가 나오잖아요. 연기는 나오는데 그렇게 그냥 뭐 아니 그게 이제 왜냐면 아니 여기서 뭐 이렇게 일단은 이제 그게 폭발을 못 했겠지. 폭발을 돼야 되는데 그냥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그냥 바로 대고 쏘아버리니까 이게 눈으로 그냥 머리를 이제 뇌를 뚫고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이게 머릿속에 그냥까지 그냥 체류탄이 그냥 박혀버렸던 거야. 그냥 그걸로 박혀버리고 그대로 그냥 적사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읽었다가 뭐냐면 이제 경찰들이 이제 그거를 그 시체를 갖다가 이제 그물에 이게 감싸가지고 안에 뭐 이렇게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바닷속에다 그냥 이렇게 이거를 처리를 해버린 거야. 근데 이 혹자는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이 마산에 이게 물고기들도 원래 이거는 이제 떠오를 수가 없지. 그물에 감싸고 그물 안에 돌덩이를 놓고 거기 시체를 했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 바다 밑바닥에서 완전히 이렇게 썩어가지고 그 물고기 밥이 다 이제 되고 형체도 없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걸 어떤 그의 김주열의 한을 알았든지 그물을 이렇게 이제 그물 줄을 갖다가 떠드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물이 이렇게 풀어 헤쳐지면서 시체가 떠오르게 돼버린 거였었어. 그래서 이제 4월 10일 날 김주열 시체가 이제 발견되자마자 이제 이걸 본 마산의 시민들은 이제 돌아버린 거지. 돌아버려가지고 대규모적인 이제는 이게 시위가 벌어지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광주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마산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막 이제 경찰들이 진압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수만 명의 시민들이 그냥 막 경찰서를 이렇게 막 하니까 일단은 이승만 정부도 또 군인과 경찰을 보내가지고 또 강력하게 또 진압을 시켜. 강력하게 이제 진압을 갖다가 이제 시키는데 이게 마산에서 이제 이게 이웃 도시로 진주로 부산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바바바바바박 이렇게 확산된 거야. 그리고 4월 19일 날 이때가 이제 이게 그런 마산 어떤 시위의 어떤
이때가 화요일이었대. 그래서 이날 갖다 피의 화요일이라고 하고 딱 이게 이제 8일이지, 그지? 이제 8일 만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이제는 막 들고 일어난 거야. 모든 시민과 학생들과 다 같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 버린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4.19 혁명이라 불러. 혁명. 여기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그때서 이제 이게 겁을 먹고 선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선거를 다시 치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이미 시민들은 안 되는 거야. 대통령 너 물러나라. 내려와라. 너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경무대까지 그때 이제 우리 청와대를 경무대를 했는데 경무대까지 쳐들어가겠다 막 이러니까 결국 이제 4월 26일 날 4월 딱 일주일 지나서 이제 방송이 되고 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직에 이제 물러나게 돼. 그래서 보면 자, 이제 정계과정 보면 이승만의 어떤 그런 이제 자유당 정권이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어. 3.15 부정선거. 이게 4.19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가 마산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이 돼. 마산에서 시작한 게 우리가 3.15 의거라고 해. 3월 15일 선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4월 11일 날 마산 시위 도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고 또 그래 4월 18일 날 또 정치 깡패들이 또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대를 또 막 급습해가지고 막 대학생들을 갖다가 막 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4월 9일 날 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적인 반정부 시위가 전개되고 경찰의 실탄 발포로 총을 막 그냥 실탄을 쏘아버린 거야. 그래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어. 이제 정부는 계엄령을 갖다가 전국 대도시로 확대시켜. 이제 계엄령이란 거는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이제 이게 국민의 자유를 다 올스톱시키는 거야. 하지만은 그리고 군대를 또 동원시켜. 하지만 이제 4월 25일 날에 대학 교수들까지 나서서 부정선거 규탄 거리 행진을 벌리자 4월 26일 날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 이제 그만두겠다 발표하고 자유당 정권이 붕괴가 되고 이후에 이제 다시금 재선거가 실시가 되었던 거였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4월 27일 날 바로 미국 하와이로 도망가 이승만은. 근데 도망을 이제 가면서도 자기는 곧 돌아올 거라고 나는 곧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 내각이 이제 이게 그 장면 내각이 수립되는데 이승만의 귀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알아가지고 결국 5년 뒤 90살의 나이로 그냥 한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그냥 죽어갔다. 이승만은 그렇게 그때가 나이가 이제 90살의 나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60년에 85살이니까 이제 65년이니까 90살에 그렇게 이제 일단은 4.19 혁명의 의의는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 계층이 참여해서 독재 정권을 물리친 우리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물리친 그런 민주주의의 항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장면은 내각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4.19 혁명 이거는 진짜로 대단한 우리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것도 부정부패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시발점이 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우리 헌법에는 3.15 운동 정신과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 우리가. 그만큼 그 두 개의 운동은 정말 우리 민중이 국민들이 스스로 일으킨 어떤 그런 자발적인 하나는 일제에 항거한 하나는 독재에 항거한 저항한 그럼으로써 이렇게 이제 이게 큰 변화를 일으킨 그런 운동이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 하겠습니다. 끝!